안녕하세요.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사의 수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9페이지고 이노겸 수사 유튜브 영상은 7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사 수단은 뭡니까? 그야말로 수사하기 위한 방법이죠. 수사의 방법.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이 범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수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수사 수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사 수단에 어떤 것이 있는가?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와 추리 수사 세 가지가 있어요. 들어서 입수하는 방법, 봐서 입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추리해서 입수하는 방법이죠. 자, 살인사건, 강도, 강간, 무슨 살인이든 강력사건이든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장을 보는 거죠. 보는 수사입니다. 장소를 관찰한다, 현장을 보는 거죠. 현장을 관찰한다, 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한다, 수색한다. 자, 물건 현상의 관찰은 뭐냐? 물건의 이동이나 변화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걸 관찰한다. 그걸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보는 건 감식이라고 부릅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은 관찰 또는 검사예요. 변사자를 육안으로 본다. 검시 또는 검사입니다. 이게 가장 살인사건 현장, 각종 범죄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보는 수사입니다. 넓은 의미의 현장 관찰이에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피해자가 죽었다고 가정하면 집안에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집 안, 방 안, 마루, 그 다음에 집 밖에까지, 골목길까지 전부 다 관찰해야 됩니다. 범인이 발자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면서 흘린 어떤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넓게 봐야 됩니다. 광의의 현장 관찰을 보는 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듣는 수사예요. 범죄 현장에 대해서 현장을 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비명을 들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참고인 조사죠. 그 다음에 용의자가 빨리 나타날 수 있고 늦게 나올 수 있지만 용의자가 있다면 용의자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용의자를 조사해본다. 탐문이란 말은 찾을 탐자 들을 문자면서 찾아다니면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탐문수사라 불러요. 듣는 수사는. 기타 풍설은 여론의 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하면 그 동네에 여론이 있습니다. 소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듣는 수사는 주로 외근 형사의 임무고, 보는 수사는 1단계는 CSI 요원의 임무고, 두 번째는 형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가면 CSI 요원이 제일 먼저 현장에 들어가서 관찰을 하고 감식을 하고, 그 다음 외근 형사는 예를 들어 발판을 쫙 놓으면 발판 위를 다니면서 현장을 회수하지 않는 범인에서 현장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리수사는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충하는 거예요. 수사를 보충하는 수단. 이게 바로 추리수사입니다. 여러분, 추리소설 같은 거 많죠? 범죄에 관한 추리소설이 많잖아요. 살인사건에 대한 추리소설. 자, 추리수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사수단의 방향입니다. 자, 수사수단을 옆으로 굉장히 넓게 할 것인가, 아니면 깊이 있게 수사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방향은. 가로로 가면은 횡적수사라고 하고, 세로로 내려가면 종적수사라고 불러요. 가로 횡자, 세로 종자이기 때문에. 횡적수사는 폭을 넓혀가는 수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현장 주변에는 모든 자료,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 수집의 목적이 바로 횡적수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종적수사는 하나를 찾으면 하나를 가지고 분석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깊이 파고드는 수사입니다. 특정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범인이 누군가를 특정하기 위해서 하는 수사가 종적수사입니다. 물론 이것도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게 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횡적수사의 어떤 종류를 살펴보면 현장을 넓게 관찰해 본다. 용의자를 보낸 사람을 미행 잠복을 해본다. 현장을 수색해 본다. 그 다음에 용의자를 보낸 사람의 행적을 수사해 본다.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고, 그죠? 이게 행적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감별수사를 해본다. 감별수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연고감 수사와 지리감 수사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연고감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연고. 예를 들면 친인척부터 가족, 친인척. 그 다음에 친구, 이성관계, 직장인들. 전부 다 연고감 대상자죠. 그 다음에 지리감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고향. 그죠? 거주하는 곳 중심으로
누구나 그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연고를 맺고 있어요. 그걸 지리감 수사로 불러요. 그 연고감과 지리감 수사는 연고와 지리를 중심으로 수사하는 기법입니다. 폭넓게 수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탐문 수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부터 해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은 행정수사로 부르고, 정적수사는 파고드니까 유류품 수사입니다. 현장에 남겨진 어떤 증거물이 있다. 증거물에 대해서 지문이 나오는가, 혈흔이 나오는가. 이거 유류품 수사죠. 수법 수사입니다. 수법 수사는 예를 들면 상습범들은 주로 일정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대전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발바리가 잡힌 적이 있습니다. 잡은 적이 있습니다. 약 200명 이상의 여성들을 성폭행했어요. 그런데 요놈의 특징이 뭐냐면 꼭 나무 집에 여성이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수건을 잘라서 그 여성의 손가락을 묶고 강간 또는 성폭행을 했어요. 아주 독특한 수법이에요. 그 수법 때문에 요놈이 나중에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법은 매우 특이한 수법이기 때문에 그놈만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사례를 전부 다 딱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대전, 그다음 논산, 전라도 광주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건을 모아가지고 요놈은 요런 수법이니까 동일한 범위구나 싶어서 추적하다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 어떤 차량이 범행 발생 시간대에 있는데 그 차적 조회를 보니까 대전차예요. 그래서 이건 범인차다 싶어서 추적해가지고 그 차적의 소유자를 추적해가지고 범인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종적 수사죠. 그 다음에 작물 수사입니다. 또 절도범들은 물건 훔치면 어딘가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작물을 어디에 처분하냐,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는가, 그죠? 요 작물을 전문으로 잘 받아주는 금방도 있습니다. 자, 작물 수사. 그 다음에 인상과 특징에 대한 수사. 사람마다 다르죠? 그 다음에 수배 수사. 공개 수사입니다. 현상 수배하는 거죠. 이런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횡적 수사의 장점은 넓게 수사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고 수사의 오류가 좀 적습니다. 진범이 아닌 가짜 범인, 그죠? 가짜 범인을 진범으로 오인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 대신에 종적 수사는 신속한 범인 근거를 좀 가능해 줍니다. 범인 근거 신속이 가능해져. 뭐 이거 예를 들면 지문이 나왔다, 범인 바로 특정할 수 있죠. 혈흔이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DNA 나왔다 확실해지는 거죠. 자, 그렇지만 단점이 뭐냐면 행정수사는 너무 넓게 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요. 비경제적입니다. 종적수사는 파고들기 때문에 넓게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전체의 상황 판단을 그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행적수사 종류와 단점, 장점 알려두시고요. 그래서 수사의 어떤 종류, 듣는 수사, 보는 수사, 추리 수사, 그 다음에 수사수단의 행적, 종적 수사,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했던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주례 여사 피살 사건인데 이거는 설명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주례 여사 피살 사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